자, 합시다. 자, 남아있는 게 삼각형의 높이랑 넓이 공식 설명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자, 일단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 개념 페이지 보면은 삼각형의 높이 해가지고 h는 하고 해서 예각일 때, 둔각일 때 공식이 나와있지. 자, 암기사항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정만 이해하세요. 알겠죠? 암기사항이 아니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색칠돼 있죠. 노란색으로.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뒷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식이 여러 가지인데 불편한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선생님한테 설명을 잘 들으시면 거기에 있는 공식들이 절대로 따로 노는 공식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원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하면 다음에 공식을 까먹어도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귀찮은 게 사실 높이 계산합니다. 자, 천천히 할게 잘 봐라. 자, 예각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고 싶대. 자, h라고 한번 써봤어. 자, 일단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건 그 책에 나오는 공식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만 해줄 거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공식 유도 과정이 문제 풀 때 그대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절대로 없어요. 알겠죠? 자, 거기 써있는 과정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잘 보시면 문제의 각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각도가 A고 여기가 각도가 B라고 써있어. 그럼 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변의 길이가 자, 여기를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그리고 밑변의 길이를 보도록 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생각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 야, 우리 저번에 공식 설명할 때 아는 변과 아는 값을 다 주황색으로 표시했죠. 그러면 이것도 내가 아는 거라고 해서 A라고 써볼게. 알아. 그리고 문제에 알파랑 베타가 주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 페이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높이를 찾냐면 여기 있는 A를 수선의 발이 여기 딱 찍혀 있죠. 이 수선의 발 기준으로 두 군데로 쪼개요. 이렇게. 자,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2번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는 변 A가 1 플러스 2라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1번하고 2번을 따로 계산해서 더한 게 A와 똑같아 라는 관계식을 이끌어낼 거야. 그럼 생각 잘 들어라. A는 아는 변 맞지? 근데 1번하고 2번이 각각 몇 cm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몽땅다? 앞으로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모르는 변이야. 이거 둘 다 모르는 거야. 그리고 문제 알파랑 베타라는 각도가 주어져 있다 했는데 페이크가 뭐냐면 여기 있는 각도를 써서 풀지 않고 야, 생각? 여기가 만약 60도야. 그럼 여기 몇 도야? 30도지. 여기가 45도야. 여기 몇 도야? 45도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어져 있는 각을 그대로 쓰지 않고 주어져 있는 각을 이용해서 위에 비어있는 각도를 새롭게 찾아내. 그래서 새롭게 찾아낸 각 하나를 내가 X라고 해볼게. 새롭게 찾아낸 각 얘를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아는 변은 당연히 이건데 아는 변 말고 아는 각을 주어져 있는 거를 쓰지 않고 새롭게 찾아낸 걸 쓰게 돼 있어. 이게 약간의 포인트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야, 순서가 지금 삼각형의 높이인데 3번이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결국에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아는 변 하나와 아는 각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표현을 써가지고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니네가 개고생하면서 외웠잖아. 맞지? 그거를 여기서 써먹겠다라는 거야. 오늘 하는 게 다 응용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럼 잘 생각? 1번하고 2번이 모르는 변이라고 했죠. 그럼 1번 먼저 찾고 싶어. 그럼 1번은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있는 변의 길이지. 그러면 아는 각이 어디 있는 거야? 이 x가 아는 각인 거야. 네, 문제가 생겼어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내려면 아는 각도도 하나 필요하지만 모르는 변이 하나 필요했잖아. 문제는 현재 삼각형에서 아는 변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모르죠. h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였잖아. 그럼 얘도 몰라. 자, 1번도 몰라. 아는 변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포인트.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h를 아는 변이라고 생각하고 아는 변 취급해가지고 관계식을 이끌어내. 이게 또 두 번째 포인트. 별표친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각도를 이용해서 새로운 각도를 찾아내. 첫 번째. 내가 맨 마지막에 계산하고 싶었던 H는 모르는 변인데 그거를 1번 더하기 2번이 주어져 있는 변 A와 같다라는 관계식을 이끌어내고 싶어서 이 녀석을 마치 아는 변처럼 취급해가지고 뭔가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거야.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1번을 이렇게 할 거야. 야, 저 H를 아는 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번에 배웠던 공식이 그냥 적용이 된다. 잘 볼래? 각도 기준으로 봤을 때 빨간색은 무슨 변이에요? 대변 아니고 빗변 아니고 나머지 변이죠. 탄젠트네. 얘는 대변이잖아. 1번은 대변이잖아. 탄젠트네. 그래서 아는 A 자 또 뭐라 1번의 길이 1번은 아는 변 H에다가 뭐를 써먹어? 탄젠트를 써먹어. 자, 곱할래 나눌래는 뭐 갖고 결정했어요? 모르는 변의 위치. 예분의 예지. 모르는 변이 분자에 있지. 분자에 있을 땐 곱하기냐. 그래서 H 탄젠트 X라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예상할게요. 잘 봐라. H를 아는 변 취급한대. 각도 기준으로 2번 길이는 대변이죠. H는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죠. 그러니까 얘도 탄젠트야. 그래서 얘도 H 쓰고 탄젠트 쓰면 돼. 곱할래 나눌래는 뭐 갖고 결정한다? 모르는 변의 위치. 탄젠트는 뭐분의 뭐였어?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잖아. 대변 모르지. 얘는 아는 변 취급이라 얘기했대. 취급. 모르는 변이 대변에 있지. 자, 따라서 분자를 모르니까 얘도 곱하기. 자, 그럼 20번을 왜 했느냐? 이 관계식 써먹고 싶다고. 잘 봐라. 그럼 1번 더하기 2번이 뭐랑 같대요? A랑 같대요. 1번 더하기 2번이 내가 아는 변 A와 같대요. 그럼 A가 1번 H 탄젠트 X. 그 다음에 H 탄젠트 Y. 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궁극적인 변의 길이는 H잖아. 그럴 수 있니? 현재 상태에서? 있죠. H로 묶이죠. H로 묶이죠. 자, 이게 A인 거잖아. 자,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저 H는 요거를 좌변으로 넘기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분의 A라는 공식이 책에 써 있는 거야. 이걸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돼요.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책에 써 있으니까 했을 뿐이지 안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다. 근데 니네 언젠가 이거 수행평가로 나오지 않겠냐? 아까 수행평가에서 잠깐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써봐야 돼 니네가. 그리고 까먹어. 아니 막말로 니네 이거 수행 보려면 여름방학 지나서 할 거 아니야. 6개월 뒤인데 이걸 기억하고 있겠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써보고 노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까먹어도 돼. 알겠죠? 자, 포인트 다시 얘기하자. 주어져 있는 각도를 쓰지 않고 새롭게 계산한 거를 아는 각도로 계산을 써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산하고 싶었던 H를 아는 변 취급해서 1번과 2번에 관련된 변의 길이를 삼각비를 써가지고 표현했어. 그 다음에 1번 더하기 2번이 원래 주어져 있던 A라는 길이와 같다라는 관계식을 만들어내서 H를 찾아내겠다라는 거야. 자, 별표 신고를 좀 기억하세요. 아는 변 취급. 아는 변 취급. 자,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걸 안 써먹으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B단계를 우리 찾아볼까? 유형 5번 찾아볼래? 야, 공식 안 쓴다 했지? 나 이거 문제 풀 때 공식 한 번도 안 쓴다 했지? 지금까지는 나 이 공식을 써서 풀 적이 다른 한 번도 없어요. 외우지 말라고. 몰라도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봐봐. AH의 길이 물어봤어요. 자, AH가 이 삼각형의 높이 맞나? 자, 그냥 H라고 놓을게. 자, 방금 알려준 대로 연습 한번 해보자. 우리들에게 익숙한 30도 45도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방금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공식은 아니어도 되지만 과정은 알고 있어요. 야, 어떻게 했어? 8cm를 1번 길이랑 2번 길이로 쪼갰죠. 그 다음에 H를 아는 변 취급했죠. 왼쪽 보면서 해보자. 어떻게 했어? 얘들아, 30도를 써먹어? 아니야. 30도를 이용해서 60도를 찾아. 45도를 이용해서 45도를 찾아.
그 다음에 h를 아는 변 취급하고 1번 길이 먼저 계산해. 1번 먼저 계산해. 1번은 아는 변 h. 해봐서 알지만 탄젠트만 쓰고 있죠. 그냥 이따가 둔각 삼각형도 얘기할 건데 이거 외워도 돼. 삼각형의 높이 계산할 때는 탄젠트밖에 안 써요. 둔각 삼각형도 이따가 설명할 건데 탄젠트밖에 안 써요. 무조건 탄젠트야. 구조가 그거밖에 안 나와. 60도 기준으로 보면 자 1번은 대변이고 h는 나머지 변이죠. 빗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변과 대변 갖다 놓는 건 탄젠트잖아. 그래서 탄젠트 60도라고 쓰는 거예요. 곱할래 나눌래? 분모분의 분자모르죠? 분자모르죠? 곱하기. 여기니? 저거랑 똑같지. 각도만 하나 썼을 뿐이야. 자, 똑바로 잡아. 그럼 얘도 똑같다. 같은 과정에 의해서 얘도 탄젠트야. 높이는 다 탄젠트야. h 써. 심지어 또 공통점 뭔지 알겠어요? 나누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죠? 다 곱하기. 자,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거에서 1번 더하기 2번이 8cm랑 같은 거죠. 그러면 h 탄젠트 60도와 h 탄젠트 45도와 같은 거지.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h는 이걸 묶어가지고 넘기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래서 h가 탄젠트 60도, 탄젠트 45도 분의 8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공식 안 외워도 풀 수 있어. 외우지 마. 자, 그럼 다른 풀이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하고 나서요. 그러면 여기 대입해서 이거 계산 안 했다. 야, 탄젠트 60도 얼마였어? 루트 3이었죠? 탄젠트 45도 얼마였어요? 1이었죠? 자, 그럼 이거지? 자, 따라서 여기다가 뭐까지 하면 돼? 유리화까지 하면 되겠죠? 계산은 니네가 해라. 안 해줄 거야. 알았지? 계산해보세요. 혹시나 니네 계산 연습 안 할까봐. 해봐봐. 자, 모범 답안은 이거고 두 번째 풀이도 한번 얘기해보자. 자, 공식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논리 과정을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다른 풀이는 잘 봐. 사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얘네들한테는. 야, 아까 선생님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길이랑 같아요를 그냥 서술 과정에 바로 써도 문제는 안 생긴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돼. 야, 이거 직각 이등변이지. 앞에 잘 봐. 여기가 45도면, 자, 45도면, 요 h가 여기도 똑같잖아. 두 번째 풀이랑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h면, 노란색의 길이는 얼마야? 8에서 h 빼면 돼. 8에서 h 빼면 돼. 이해됐어요? 다른 풀이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못 써먹을 거냐면 나는 선생님 도대체가 여기 별표한 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저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책에 나오는 거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다른 풀을 굳이 언급하자면 아니 굳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어져 있는 거 갖다가 하고 싶어 나는. 여기를 아는 거 취급해서 계산하래. 뭐야 저게.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다른 풀이도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30도 기준으로 볼래요. 노란색은 무슨 변이죠? 빗변, 대변, 나머지 변이지. 빨간색은 대변이지. 그러면 삼각비를 쓰긴 쓸 거야. 30도 기준으로 봤을 때 노란색과 빨간색은 탄젠트거든? 따라서 나는 탄젠트를 그냥 쓸래. 그게 뭐분의 뭐야? 노란색 분의 빨간색이잖아. 그러면 8-h분의 h라고 해도 되겠지. 야, 모르거든 h만 나오면 되잖아. h 찾고 싶은데. 자, 이해됐어요? 내 탄젠트 30도가 얼마죠? 루트 3분의 1이죠? 다른 풀이는 이거 그냥 정비해서 답이 나와. 계산해보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잖아. 루트 3h가 8-h와 같은 거지? 그럼 넘기면 루트 3 플러스 1h가 8이 되는 거니까 h가
루트 3 플러스 1분의 8이라고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왔지. 이렇게 해도 돼. 물론 삼각비는 썼죠. 이것도 틀린 풀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대 루트 2, 2대1 대 루트 3 썼나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자, 이거 요 풀이도 좀 적어놔라. 알았죠? 자, 적어놓으세요. 자, 다 적으면 앞에 개념 페이지로 다시 넘어와 봐. 일단 오늘은 숙제가 아까 말한 B단계까지 해오고 노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최상위는 오늘은 안 내줄게. 그리고 좀 뒤에 마지막 끝날 때 곱셈 공식 우리 고등 거 있죠? 정리 한 번만 하고 갈 거니까 그거 암기해오는 게 숙제야. 그리고 공식 쪽지 시험 볼 거야. 외워봐라. 아, 내가 뭐 내우면 수업을 못 해요,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외워봐. 근데 공식이 한 10개 돼. 중학교 거 빼고. 그 책에 중학교 것도 나와 있어. 그것까지 합치면 15개. 10개니까 한 10번씩만 써서 외워봐. 알았지? 단순한 게 할 수 있잖아, 니네. 그런 거린 나보다 뛰어나지 않아. 난 단순한 게 못하고. 한 100번 쓰면 그 문장 외우지 않아? 니네 영어 같은 거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몇 번만 써서 딱 외워. 설명을 해줄게. 그냥 외우라고 하진 않아. 난 그렇게 묻히기만 하지 않아. 자, 둔각삼각형도 예각처럼 똑같이 할 거야. 다 했어? 네. 가. 고생했어. 네. 핸드폰 가져와라. 잘 가. 자, 둔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찾아볼게. 빨간색이 높이. 아까랑 똑같아. 아까 H를 아는 변 취급했죠. 얘도 책에 나와있는 건 똑같이 이렇게 나와. 그 문제의 각도가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 그럼 아까 주어져 있는 각도 썼나요? 안 썼죠? 위쪽에 있는 각을 새롭게 찾았었죠. 아까. 얘도 똑같이 각도를 찾는 거야. 야, 말로 할게. 얘들아 잘 봐라. 여기가 만약에 30도다. 그럼 이 각도가 몇 도가 돼?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되니까 여기가 60도 되겠죠. 그럼 이 각도 하나 찾을 수 있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120도야. 여기. 여기가 만약에 120도야.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게 여기가 120도면 여기가 60도잖아. 그러면 여기도 찾을 수 있지. 몇 도? 30도지. 그래서 베타를 이용해서 각도를 여기를 하나 더 찾을 수 있어. 방금 찾은 각은 아까 x랑 y라고 놓고 똑같아. 주황색 각 기준으로 또 변의 길이를 따져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하면은 직각삼각형이 아니죠. 일반적인 삼각형이었죠. 밑변의 길이가 하나 주어져 있었죠. 얘도 밑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라고 딱 주어져 있어.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수선 내린 부분까지 딱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아요. 그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아요. 그걸 2번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지냐면 A는 1번에서 2번 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치? 자, 따라서 A는 1번 빼기 2번이라는 관계식을 만들어가지고 아까랑 똑같아. 1번 계산하고 2번 계산해서 뺄 거야. 아까는 더하기였죠? 근데 이번엔 빼기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을 또 찾아봅시다. 근데 똑같아요. 길이 1번은 자,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해라. 알았죠?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X 기준으로 바라봐봐. X 기준으로 전체 삼각형의 내각이죠, X가. 그럼 전체 삼각형에서 X 기준으로 보면 X 기준으로 보면은 H는 아는 변이고 1번은 모르는 변이지. 아는 변과 모르는 변이 나머지 변과 대변인 거 알겠습니까? 대변, 나머지 변이죠. 아까 말했죠? 높이 계산하는 건 다 탄젠트예요. 그래서 아는 변, 취급당하고 있는 H에다가 탄젠트 X를 마찬가지로 써요. 곱할래 나눌래? 분모분의 분자 모르지. 곱하기. 자, 2번도 찾아요.
아는 변 먼저 쓰고 자 이번에 2번을 갖고 있는 작은 집값 삼각형에서 보십니다. 그러면 H 아는 변이고 2번은 모르는 변이죠. 모르는 변. 그러니까 얘도 아는 변과 모르는 변이 나머지 변과 대변이니까 탄젠트겠지. 그리고 모르는 변이 어디 있어요?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자 모르죠. 분자 모르죠. 분자 모르니까 너무 곱하기야. 아까랑 똑같지 식이. 식이 똑같아. 자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A가 어떻게 됐어? 얘가 아는 변이었잖아. 잘 봐. 그럼 A가 1번에서 2번을 뺀다고 했으니까 1번에서 H 곱하기 탄젠트 X에서 H 곱하기 탄젠트 Y를 빼면 되는 거 아니니? 맞니?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H로 묶으면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 이렇게 되겠죠. 내가 알고 싶은 건 어쨌든 H 아니었냐. 그래서 H를 계산하게 되면은 얘를 넘기면 돼요. 자 Y분의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게 니네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외우지 마. 안 외워도 돼. 자 그럼 문제 어떻게 풀까? 찾아보자. 다음 유형 아까 다음 거 찾아볼래? 6번 유형 찾아보자. 자 184번 보세요. 얘도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해보자. 우리 공식화적 푸는 거라기보다는 공식 증명 과정의 풀이를 한번 해보고 굳이 그거 몰라도 다른 방법 없나 생각해보자. 오늘 하면 3학년 2학기도 끝이고 그럼 중학교 3학년 거 끝나요. 중학교 3학년 거 끝나요. 그럼 내가 니네 책을 미리 준 건 그거 보고 뭐 공부해와. 그런 거라기보다는 얼른 어떤 고딩을 드디어 하는구나. 피할 수 없잖아. 중학교 3학년 거까지 하면 수학이 끝나나?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긴 빠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다른 반에서 내가 이 얘기를 골백번을 많이 하는데 니네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어. 요즘은 안 그러는데 산수라고 들어봤니? 산수가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는 교과서 이름이 수학이라고 써있었냐? 제목이? 그래요? 선생님 때는 초등학교 때 산수라고 써있었어. 근데 그게 뭐 표현의 의미가 그게 섞여있지는 않은데 산수는 그냥 기초 계산을 하는 거야. 굳이 의미 부여하면은. 근데 내가 비하하는 거라기 좀 그렇긴 하지만 고등학교 거 좀 해보시면 중학교 수학은 산수라고 취급을 당해요. 나중에 하면. 언제쯤? 고등학교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어느 정도 해보면 한 반절만 해봐도 내가 공부했었던 중학교 수학이 정말 쉬운 거였구나. 내가 지금 고생해서 공부했던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사실 아직 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 이게 또 나오거든. 그때 가서 고등학교 때 이걸 또 공부하시게 되면 내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게 정말 요만큼도 안 했던 거구나. 쉬운 것만 했구나 라는 걸 그때 가면 알게 돼. 벌써부터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쫄게 되지 사람의 심리가. 그런데 냉정한 현실이 그렇단 말이야. 중학교 거를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거 올라가서도 많이 고생을 해요. 근데 내가 이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건 중학교 때 물론 어렵지. 처음 공부하는 걸 어떻게 한 번에 자기 걸로 다 이해해 윤서라가.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좌절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중학교 때 습관이 잘 돼 있으면 얘가 비록 훨씬 어렵지언정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 대학교 안 가고 때려칠 겁니까? 중학교 딱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갈 겁니까? 그렇잖아. 막말로 뭐 바로 돈 벌기 위해서 사회에 진출할 건가요? 중학교 졸업하고 그런 거는 없잖아 아직은. 응? 그런 게 나쁘다 옳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무난하게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니? 그럼 입장에서는 이걸 피할 수 없다고.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거냐는 말이지. 그렇지는 않아. 수학 못하면은 문과건 이과건 뭐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됐을 때. 근데 고등학교 거를 어렵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습관이 잘 되어 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거 공부할 때 그래도 적응을 다른 애들보다는 좀 빨리 해요. 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편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많이 얘기를 해줄 건데 선생님 매해 지도해보니까 느껴지는 건 중학교 때 좀 어려워했어도
뭔가 기본적인 습관, 뭐 내가 늘 니네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노트 정리, 오답부터 ZT 쓰기, 숙제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하고 밀리지 않기. 뻔한 얘기 아니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그거 잘 돼 있던 애들은 이때 얘네 이것도 잘해. 근데 이때 좀 안 돼 있던 친구들은 사실 고생 많이 해요. 지금보다 질문하는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맨날 남고 본인이 지치잖아. 남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응? 근데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그냥 학교 학원에서 따라가는 대로 진도만 그냥 꾸역꾸역 끌려다니는 거야. 많은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 처음 만나자마자 첫날에 수업을 거의 안 했어서 기억 안 나도 잘? 첫날에 나 정신교육밖에 안 했어. 니네들한테 공부 관련해서 했던 얘기야 이게 사실. 그로부터 이제 2달이 넘게 지났죠. 다음 주부터는 하는데 책도 줬는데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잔소리를 하는지 그때 가면 알 거예요. 알겠지? 자, 뭐 집에 가서 니들이 그 책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한번 넘겨서 보기라도 해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다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꽤 많이 숨어있어. 한번 구경만 해봐. 그걸 보고 풀어봐. 그런 거라고 한 게 아니야.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주는 이유도 있지만 내용집 미리 한번 보라고 준 거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앞에 몇 장만 한번 넘겨보세요. 뭐뭐뭐인가. 집에 가서. 알겠죠? 자, 보자. 꽁나 보자. 30도 써있어요. 135도 써있어요. 자, 여기 써있는 문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8이라고 써있어요. 자, 보세요. AH의 길이 계산하세요. 높이 계산하래. 높이. 자, 저거대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했어? 30도, 135도를 써먹지 않고 위의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30도를 알면 여기가 60도인 거 맞죠? 135도를 알면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5도 되는 거 맞죠? 자, 써줄까? 여기 45도니까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이 주황색 부분이 45도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번을 찾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2번을 찾아서 1번에서 2번 빼기 8이랍니다. 이해만 해.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럼 1번을 찾을게. 똑같아요. 1번은 H를 아는 변 취급했고 60도 기준으로 보는 거 맞나요? 60도가 전체 삼각형인데 왜 전체로 봤어? 1번의 변의 길이를 전체 직각삼각형이 갖고 있잖아. 맞나요? 그러면 1번은 아는 변 H에다가 앞에서 경험을 해봤어. 무조건 곱하기 탄젠트야. 높이는 곱하기 탄젠트밖에 없어. 곱하기 탄젠트 못 쓰면 돼? 60도. 2번은 이 삼각형에서 보는 거죠. 물론 2번은 아까 두 번째 풀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얘랑 길이가 똑같지. 직각 이등변이잖아. 그건 좀 이따 풀죠. 원칙대로만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번은 아는 변 기준으로 가서 아는 변에다가 경험을 했어. 무조건 곱하기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번에서 어떻게 한다? 1번 빼기 2번이 자, A 빼기 얘잖아. H로 바로 묶을게. 그게 얼마래요? 8이래요. 자, 됐죠? 따라서 H를 계산하게 되면 괄호친 부분을 넘기면 되겠지. 자, 탄젠트 60도 마이너스 탄젠트 45도분의 8 되겠네. 흥미. 탄젠트 60도는 얼마였냐면 루트 3이었고요. 탄젠트 45도는 1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리어 하면은 다음 나옵니다. 자, 필기하세요. 두 번째 풀이 또 해보자. 민설아, 너무 졸리면 또 서 있고 졸지 말고 졸리면 잠깐 서. 안 좋을 거면 그냥 하고. 늦잠 자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주말 빼고는 평일에는 좀 일찍 일어나 학교 간다 생각하고 2주가 또 연장된 마당에 큰일 났습니다. 방학이 무슨 4달째 지속되고 있고 이게 무슨 방학이니. 그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알았지? 일찍 일어나. 자, 두 번째 풀이 얘기 한번 해보자. 아니 뭐 이걸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른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이거 계산 안 할래. 그냥 있는 것 같다 하면 안 되나?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한번 해볼게. 여기가 H면 여기도 H면 이해됐어요? 그럼 정말 간단하게 나와. 주어져 있는 것만 좀 쓰고 있죠? 주어져 있는 거 30도 입장에서 보시면 얘분의 얘가 탄젠트잖아. 그치? 자, 따라서 8 플러스 H분의 H가 탄젠트 30도랑 그냥 같아. 자, 물론 삼각비의 정의는 계속 써야 돼. 2대 1대 루트 3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쓰지 마세요. 탄젠트 30도가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잖아. 이렇게 해도 그냥 나와. 자, 그러면 넘기면 루트 3H가 8 플러스 H니까 자, H를 찾고 싶어. 넘겨. 루트 3 마이너스 H가 8이죠? 그럼 H는 하고 정리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8이니까 얘랑 또 똑같이 나오죠. 풀이는 얘가 더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처음 공부하는 건데. 근데 한 번쯤은 해보라고. 알겠지? 다른 문제 풀 때는 이 풀이도 한번 써봐봐, 그러니까. 알겠죠? 컨셉이 뭐야, 그러니까? 이 풀이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조건만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그치? 자, 그렇게 해가지고 써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물론 적고. 자, 이제 넓이만 하면 됩니다. 넓이는 공식이 쉬워요. 자, 이해하고 암기하자 얘들아. 자, 얘도 예각이랑 직각삼각, 예각이랑 등각인 거 두 개가 있거든. 자, 보세요. 변의 길이가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자, 변의 길이가 두 개가 있고 그 변 사이에 끼인 각이 x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원래 넓이를 계산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죠? 그치? 그럼 선생님 이거 예각 삼각형의 높이니까 아까 그 공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라 잠깐만 서 있어요. 서 있어. 조금만 서 있어. 자, 봐봐. 왜 이렇게 자는 거야?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에 잤어, 그러면? 2시. 그렇게 안 잤네. 자, 봐. 자, 봐라. 아까 공부했었던 공식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라. 잘했어. 현명한 판단이야. 자, 높이를 찾을게. 근데 아까 썼던 공식 쓰지 않고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 단어는. H를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야, 친절하게 해줄게. A 아는 변이고 X도 아는 각이고 B도 아는 변이야. H는 모르는 변이야. 그러면 앞 단원에서 공부한 거 그대로 써먹어봐. X 기준으로 보면은 H는 대변이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물론 수선입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A는 빗변이죠. 아는 변, 빗변과 모르는 변, 대변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럼 뭐야? 사인이지, 이거 사인. 빗변분의 대변이 사인이잖아. 따라서 아는 변 A에다가 사인을 쓰는 거야. 사인 X 이렇게 되겠지. 공식이죠. 그대로 했던 거죠. 곱셈 공식처럼 외우자고 했잖아 우리. 자, 곱할래 나눌래? 빗변분의 대변인데 대변을 모르잖아. 대변은 어디 있어요? 분모분의 분자 모르잖아. 곱하기지. 곱하기지. 자,
자, 따라서 높이를 기존에 있던 아는 변과 아는 각도 이용해서 길이를 찾았어, 직접. 이거 아는 거야. 이게 다 아는 거야. A도 알고 각도 X도 지금 다 아는 거잖아. 계산 가능하다고. 자, 따라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닙니까? 그럼 이 높이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얘를 집어넣는 거야.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2분의 1 곱하기, 자, 말로 한다. B 곱하기 A 곱하기 sin X지. 맞니? 근데 알파벳 순으로 써서 AB sin X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게 예각삼각형에서 삼각비 써서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 삼각형 넓이 계산하는 공식 이제 몇 번째 배운 건지 알겠어요? 초등학교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했죠. 두 번째가 뭐야? 뭐 배웠냐? 넓이 공식.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봐. 넓이 공식 뭐 공부했어? 내심에서 했던 거 있잖아. 내심. 아니 여러분, 그래 아가 나와야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있잖아. 수업할 때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예전에. 두 번째 배운 거잖아. 자, 오늘이 그 세 번째 공식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 중3 때 나오는 이제 세 번째 넓이 공식이야. 이거 고3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건데 구조는 쉬워. 어떻게 하면 되겠냐? A, B는 주어진 면이지. X는 뭐야? 끼인각. 주어져 있는 끼인각. 자,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끼인각이라고 외우면 쉬워. 끼인각. 그리고 삼각형은 넓이 계산할 때 나누기 2를 어디가 나면 했잖아. 얘도 나누기 2 했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2 한 번 더 한 거야. 자,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A, B, sin, 끼인각. 그리고 나누기 2까지 하면 돼. 공식이야. 알겠죠? 자, 둔각도 하자. 얘는 뭐 한꺼번에 합시다. 얘는 공식 적용하면 사실 내용이 안 어려워요. 자, 아까처럼 또 그려볼게. 자, 아는 변하고 마찬가지로 끼인각을 쓸게요. 자, 일단 높이를 증명을 좀 할게. 자, 높이를 전체로 구해볼게요. 자, 아는 변이 어디 있냐면 둔각이니까 둔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둔각이지. 그럼 얘가 주어져 있어. X라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보자. 아까처럼 높이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똑같다. 아까 계산했던 높이, 둔각 삼각형의 높이 공식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합니다. 자, 이 삼각형 기준으로 높이를 찾을 수 있어요. H가 빗금친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라.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 아는 변과 아는 각이 무조건 하나는 필요하다 했다. 그치? 근데 빗금친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은 알아. 하나는 문제가 없는데 각도를 모르지. 각도가 아무것도 안 나오지. 90도 빼고. 근데 여기 있는 x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니네 아까 계산해봤잖아. 여기가 135도면 여기 몇 도야? 45도라고 자연스럽게 계산했죠. 따라서 이쪽 각을 알 때는 자연스럽게 이쪽 각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몇 도라고 표현을 해? 180도에서 x 빼면 되잖아. 180도에서 x 뺀 게 이쪽 주황색 각이지. 자, 요거를 한번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 변의 길이를 마찬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아는 변에다가 180-x 각도 기준으로 봤을 땐 빗변이고 대변이니까 얘도 사인이야.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는 알고 분자는 모르죠. 분자는 모르죠. 모르니까 계산. 그리고 자, 조심해라. 이거 잘못했다. 여기에다 뭐 써야 돼요?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180-x라는 이 각 기준으로 떠들었죠?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각이 180도 마이너스 x야. 자,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지. 그다음에 높이가 h인데 여기 써놨잖아. 높이가 h잖아. 자,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말로 할게. b 곱하기 요거죠? b 곱하기 a sin 180 마이너스 x죠? 근데 알파벳 순을 좀 바꿔서 ab sin 180-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둔각에서 쓰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공식인가요?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여기가 135도였어. 생각? 유공식에다가 만약에 대입했으면 잘 봐라. A, B는 안 다치자. 135도를 여기다가 대입했겠네. 그러면 생각. 니네 사인 135도를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무슨 문제가 생겨? 90도 넘어가는 걸 니네 계산해 본 적이 없지. 니네 표 외운 거 생각해봐. 90도에서 멈췄잖아. 그게 중등수학의 딱 한계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135도도 계산해요. 나중에. 이건 나중에 고2 때 나오면 좀 어려운 거고, 사인 135도를 계산하는 게 불가능해 지금 니네한테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180도에서 빼주는 거야. 그럼 이게 몇 도? 45도잖아. 45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운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둔각이면 90도를 넘어가는 각이 있기 때문에 사인 값을 계산을 할 수가 니네 수준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80도에서 빼서 계산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예각이면 90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 그냥 삼각비 표에다가 나 외운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결론은 이 공식이나 형태는 똑같아. 단 각도를 한번 계산하겠다. 왜? 90도 넘어간 거 계산 못하니까. 그래서 180도에서 뺐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 게 둔각인 거고, 기본적인 공식의 형태는 완전 똑같아요. 이건 따로 노는 공식이 아니야. 알았죠? 자, 그래서 둔각일 때는 예각화 해가지고 180도에서 빼서 계산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윤설아 이제 앉아라. 문제 풀자. 자, 넓이 계산하는 거 나왔습니다. 보시면 7번 유형이죠? 자, 대답할 수 있는지 또 체크를 한번 해보겠어요. 191번.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을까? G는 무게중심이라고 나왔다. 언제 공부했냐 무게중심? 2학년 과정에 있었죠. 닮음에서 나왔었습니다. 생각. 일단 밑꿈치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방금 공부한 공식을 쓰게 되면 45도는 예각이죠. 따라서 저 공식을 그냥 쓰면 돼. 아는 변 B인 값 딱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는 변 곱하기 아는 변 곱하기 45도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사인에다가 집어넣어. 이따가 사각형하고 사다리꼴까지 얘기할 거죠.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까지 얘기할 건데 넓이 공식에는 다 사인이에요. 아까 높이 공식에 다 탄젠트였지. 넓이 공식에 다 사인이야. 코사인은 안 나와. 그런 것도 좀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아. 코사인은 나오지도 않아. 자, 사인 몇 도? 45도.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니까 대입하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뒤꿈치면 어떻게 할래? 이 문제를 애들이 틀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게중심 개념 까먹어서. 자, 대답해봐.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었죠? 중점. 그렇죠. 뭐라고? 중점? 무슨 중심?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단어를 얘기해봐. 이런 거 기억나? 이게 뭐였어요, 오늘? 중선이라고 불렀지. 중선.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었죠. 그림 보니까 기억나지?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중선을 3개 그었더니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로 쪼개졌죠. 6개의 삼각형은 합동인가요? 합동인가요? 아니었어요. 아닐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었는데 극히 드물었지. 일반적으로 합동은 아니었어. 그럼 두 번째 질문. 넓이는? 6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특징이 뭐가 있었는데? 같다. 그렇죠. 다 똑같았어. 기억나니? 자, 이런 거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응용되는 게 니네가 지금 입으로 뻥긋했잖아. 6개의 넓이가 똑같다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지우고 이렇게 하나 지우고 이렇게 하나 지웠어요. 그럼 삼각형이 무게중심 기준으로 3개로 쪼개졌죠? 그럼 3개의 삼각형의 넓이도 자연스럽게 어때? 같다. 맞나?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지.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거잖아.
이해됐어요? 그죠? 무게중심과 꼭지점하고 연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탁 연결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3등분 되는 거였죠. 따라서 색칠한 자, 무게중심 따라서 내가 이거 지울게. 이거 그냥 못하니까 틀리는 거라고. 삼각형 G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에다가 뭐를 곱합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자, 됐니? 계산하면 이게 24 루트 2가 나와. 자, 그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8 루트 2가 답이에요. 자, 알겠죠? 자, 중학교 2학년 도형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 적으면 196번. 자, 몇 개 안 남았어. 잘 봐. 자, 거기 보면 사각형 ABED라고 적혀 있는데, 자, 그림이 좀 약간 비슷하게 그려져 있죠. 자, 평행선 보이니? 자, 색칠한 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각도가 135도고 여기가 6cm이고 여기가 10 루트 2래.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비슷한 거 언제 했냐면 사각형의 성질에서 비슷한 거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 기억나나요? 중학교 2학년 사각형의 성질에서 했던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와 노란색,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와 흰색 삼각형의 넓이는 같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죠. 옛날 책에는 무슨 뭐 등적 변형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죠. 무슨 개념이야? 평행선 사이에 낑겨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게 실전적인 개념이 뭐냐면 삼각형의 꼭지점 하나를 둘 중에 한쪽에 놀고 있는 꼭지점을 평행선 따라서 니네 멋대로 막 이렇게 움직여도 삼각형의 모양이 노란색, 파란색 등등등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넓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게 중학교 2학년 개념이고 똑같다. 잘 봐라. 흰색 삼각형인데 평행선 사이에 껴있는 이 흰색 삼각형에 주목해보세요. 아까 꼭지점을 뭐로 움직였죠? 혼자 놀고 있는 꼭지점. 이쪽 둘이 놀고 있죠. 혼자 놀고 있는 이 꼭지점을 평행선 따라서 막 움직여. 여기까지 딱 움직였어. 그럼 저 꼭지점이 일로 왔고 기존에 있던 꼭지점은 그대로 고정이란 말이야. 그럼 저 흰색 B급진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흰색 B급진 거와 노란색 B급진 거 넓이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안 바뀌죠? 이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기존에 색칠되어 있었던 사각형의 넓이가 기존에 색칠되어 있던 게 자연스럽게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해됐어요? 기존에 있던 사각형 중에서 이 부분은 고정이고 흰색 빗금친 것만 노란색으로 변형된 거야. 그럼 전과 후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넓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그냥 빨간색의 넓이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주요 개념은 중학교 2학년 문제야, 이거는. 여기서부터 공식 적용할 건데 그게 중상 개념이야. 둔각삼각형이지, 빨간색이. 따라서 아까 외웠던 거 씁니다. 2분의 1 곱하기 변 두 개를 곱하고. 자, 아까 무슨 얘기했어? 니네는 사인 135도를 계산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0도에서 135도를 빼겠다고. 왜? 사인 45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 2분의 루트 2죠. 외운 거. 자, 따라서 적용해서 계산하자.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자, 30 나옵니다. 계산하면. 자, 1번이에요. 자, 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져보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네. 그냥 외워올래 그러면? 아니요. 아니 외울 수 안돼. 그냥 외울 수는 있어. 왜냐면 니네가 언제 곱셈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했니? 중학교 3학년 때 생각해봐. 어떻게 증명했는지 기억나? 까먹었지. 그냥 노가다로 전개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써준다고 하는 거는 증명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 한 번만 써주겠다는 거여서 오래 안 걸려.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외워오시고 써먹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야. 내가 그걸 미리 해주는 건 한번 써보고 가야 돼 사실. 그냥 니네가 외워와 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 10개는 더 외워. 자, 금방 해줄게 어쨌든. 최대한 빨리 끝내줄게. 자, 하자. 자, 사각형의 넓이만 얘기하면 돼. 사각형이 있습니다. 겁나 쉽습니다. 야,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학교 2학년 개념 계속 나오지 않냐? 또 나와. 잘 봐. 자,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변의 길이가 있어요. T인각도 있어요. 니네가 이건 알겠지 설마. 평행사변형 대각선을 하나 딱 그으면 넓이가 어떻게 돼? 반으로 쪼개지는 건 알죠? 얘랑 얘랑 넓이 똑같은 거 알죠? 그러면 위에 없다고 생각해봐. 얘는 계산할 수 있어 넓이? 방금 공부했잖아. 넓이 공식. 어떻게? 2분의 1 AB 사인 T인각이었지.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2한 게 전체 넓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얘네가 아까 예각 삼각형 공부했었던 2분의 1 AB 사인 B각에서 2분의 1만 없애면 돼요. 새로운 공식이 그래서 아니에요.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쉽지? 끝이야. 자, 그 다음에 그냥 사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크게 형태가 두 가지인데 잘 봐라. 대각선이 아니라 변의 길이와 T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책 찾아보자 우리. 어디 있냐면 198번 찾아볼래? 198번이에요. 자, 보세요. 변의 길이와 T인각이 주어져 있다 했지? 그럼 거기 보시면 여기 60도가 있고 여기가 120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니네 복잡한 도형의 넓이 계산할 때 초딩 때부터 했다고. 복잡한 도형이 있으면 넓이를 도형을 어떻게 했냐면 적당히 잘라가지고 구했던 기억이 있을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대각선을 그어서 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쪼개봐봐. 쉬워 이거. 1번하고 2번으로 쪼개졌지. 그럼 두 개 더한 게 전체 넓이 아니니? 1번은 무슨 삼각형이야? 예각 삼각형이에요. 60도. 따라서 아까 말했던 이 공식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아는 변 곱하기 아는 변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돼. 2번은 120도가 둔각이죠. 따라서 둔각 삼각형이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에다가 6 곱하고 자, 똑같아. 사인 120도 계산해 못해? 못하지. 90도 넘어가는 거 못해요 우리. 자, 따라서 사인 어디에서 뺀다? 180도에서 120도를 뺍니다. 네? 150도 아니에요. 어? 잘못 썼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50도로 바꿔야겠다. 자, 그럼 사인 30도로 바뀌니까 계산할 수 있지 우리? 자, 그렇게 해서 1번하고 2번을 다 더하게 전체 넓이가 되는 거야. 자,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하자. 알았지? 오늘 할 건 다 해야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조금만 참자. 파이팅 하자. 자, 계산을 해줄게 대신에. 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면은 두 개 더하면 41 루트 3이 나와.
자, 몇 번? 4번이에요. 오늘이 보충 마지막 날이야. 그리고 조금만 화이팅 하자. 자, 이렇게 적용해서 할 수 있고요. 평행사변형 계산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워가지고 오늘 따로 풀어주진 않을게. 그냥 집에 숙제로 그냥 바로 해봐.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일반 사각형인데 변의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을 줄 때가 있어. 그게 약간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 근데 심오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대각선에 끼인 각이 주어져 있어요. 자, 얘도 중학교 2학년 얘기가 좀 나온다. 잘 들어라. 중학교 2학년들은 되게 중요해, 사실, 니네한테. 재수생들이, 도형 못하는 애들 재수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도형 총정리 책 사서 다시 공부한대. 웃기지? 고3인데. 재수하면 몇 살이야? 성인이잖아. 20살. 20살이 중학교 2학년 문제집 보고 있다니까. 중학교 2학년 도형 그만큼 중요해. 수능에도 나와. 니네 도형에 닮으면 어려워했잖아. 고등학교 수능 문제 나와. 심지어. 웃기지? 근데 되게 중요해. 자, 일반 사각형이래. 자, 사각형 내가 하나 그려볼게. 대각선하고 대각선에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자, 색깔 구분을 할 테니까 잘 봐라. 노란색 대각선하고 파란색 대각선이 있어요.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끼인 각이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걸 이렇게 보조선을 그립니다. 파란색 대각선이 있죠? 얘랑 평행하면서, 잘 봐. 요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딱 그어.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마찬가지로 하나 딱 그어.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노란색 대각선하고 평행하면서 노란색 요 꼭지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어. 그 다음에 이쪽 꼭지점을 지나는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하나 딱 그어. 자, 그었더니 보조선끼리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각형이 큰 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 새롭게 만들어진 큰 사각형의 정체가 뭘까요? 노란색끼리 평행한 거 맞죠? 파란색끼리도 평행한 거 맞죠? 그럼 무슨 사각형이야? 두 쌍이 평행하잖아. 따라서 전체가 평사야.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였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었잖아. 맞죠? 전체가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 어쨌든 내가 알고 싶은 건 넓이거든. 그럼 생각?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고 얘기했죠? 노란색의 길이를 A라고 하자, 파란색의 길이를 B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길이가 A, B겠니? 됐나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평행선이니까 다 똑같아. 야, 그리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X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라. 여기 있는 X가 요거랑 맞복지각이니까 여기도 X야. 그리고 생각해라. 노란색끼리 평행하고 파란색끼리 평행하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각형의 정체가 뭘까? 뒤꿈치인 거. 파란색 평행하고 노란색 평행하니까 또 평행사변형이지. 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잖아.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각도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죠, 윤소라? 각도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았지. 대각의 크기가 똑같았지. 자, 따라서 여기 있는 x가 여기랑 똑같아. 대각의 크기가 똑같아. 평행사변형. 잘 들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 자, 여기 안 지웠다. 평행사변형 공식 어떻게 됐어요? 아는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었어. 2분의 1은 없어졌다. 2분의 1 없어졌었어. 자, 따라서 이 녀석의 넓이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게 공식으로 딱 나와. 내가 알고 싶은 건 평행사변형이 아니잖아. 사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찾을래? 이미 나는 힌트를 줬어요. 빗금친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랬지?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얘도 평행사변형이겠네. 왜? 평행선. 두 쌍이 똑같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 얘도 평사고 얘도 평사야. 다 평사야. 그러면 니네 아까 대답하지 않았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그으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진대. 일로 와봐.
뒤꿈치 작은 평행사변의 입장에서 이 변의 길이가 뭐가 돼버렸죠? 일반적인 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돼버렸죠? 대각선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게 대각선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보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진다며. 그럼 생각. 이 평행사변형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부분의 넓이만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절반이지. 누구의 절반이야? 이 평사의 절반이지. 그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생각해라. 얘도 평사인데 얘가 대각선이 돼버렸죠? 그럼 넓이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반으로 쪼개지지. 얘도 대각선이지.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지. 얘도 대각선이지.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지.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입장에서 봤을 때 사각형의 넓이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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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니까 전체의 절반이 돼. 누가?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가. 누구의 절반이야? 내가 방금 만들어낸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라는 도형적인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거든. 니네들 이거 수행평가로 나오는 거야. 나중에. 알겠죠? 중학교 2학년 도형 계속 나오지? 중요하다고 얘들아. 오죽하면 재수생이 중학교 2학년 총정리를 보겠어.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일반 사각형의 넓이는 어디에다가? 평행사변형 넓이에다가 나누기를 하면 돼. 자, 따라서 2분의 1만 해주면 돼. 조심해라. 이거 딱 보니까 어디서 봤어 이거? 그냥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랑 똑같죠? 구조 잘 봐. 아까 그냥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였어요. 식은 똑같지? 다른 거 얘기해보자. 뭐가 달라요? 일단 모양이 다르죠. 그것보다 의미하는 거 봐봐. 여기에서 AB가 뭐야? 대각선이죠? 여기에서 AB는 뭐예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지. 의미가 다르지? 그러니까 식으로만 외우면 안 돼요. 그림이랑 같이 외워. 여기에서의 AB는 대각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자. 알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각형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쪼개서 뭐 할래? 넓이로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2학년의 도형적인 내용을 섞어서 풀어볼래. 알겠지? 자, 증명 과정 자체가 문제로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하도록 합시다. 자, 전체적인 공식 얘기는 끝났어. 자, 문제만 좀 풀자. 자, 아까 말한 게 평행사변형은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긴다고 얘기했고 211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 자, 완전 개념 문제야. 대각선의 길이 줬죠? 그러면 이 공식이야.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자, 그럼 전체 넓이 공식이 이거였어.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7, 8인 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럼 생각. 넓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대각선 7, 대각선 8 곱하고 끼인각이 안 나와있지. 대입하고 싶은데 끼인각이 있어야지만 대입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두 대각선의 끼인각이 안 나와있어. 그럼 그냥 끼인각을 X라고 그냥 해볼게요. 멋대로. 전화 왔니 혹시? 빨리 받아. 자,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X 이 공식이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넓이가 가장 큰 S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 그럼 생각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X가 몇 도냐에 따라서 사인 값이 바뀔 것이고 그럼 전체적으로 넓이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30도, 45도, 60도, 90도 뭐 등등등. 그쵸? 무슨 말 하는지. 자, 다시 보면 끼인각의 크기에 따라서 전체 넓이가 바뀌지. 이게 중요하다. 끼인각 X에 따라서 넓이가 바뀌어. 맞니?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가장 큰 넓이를 찾아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2분의 7, 8은 똑같아. X에 따라서 끼인각에 따라서 넓이가 바뀌면 이 사인 값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넓이가 가장 클 때는
클 때는 누가 가장 크는데? 사인 값이 가장 크면 되겠죠. 자, 그럼 니네 삼각비 특징 공부했잖아. 사인 값은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졌지. 그럼 언제 가장 컸어? 90도일 때 제일 컸잖아. 얼마였어요 값이? 1이었죠. 자, 따라서 90도일 때가 가장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x가 90도일 때 넓이가 최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인 x가 1일 때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 47에 2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최대일 때 넓이가 물어봤죠?